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작년에 이제 주가가 2배가 단숨에 좀 올랐었지만 이내에 바로 꼬꾸라지면서 원위치가 됐고요. 이후에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등락만 반복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금의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보유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단 관리, 물타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스탠스 전환이 좀 생겨나고 있으면서 최근에 상승세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인만 좀 팔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6,101조, 1조 3천. 자,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작년에 좀 눌립니다. 9,000대까지 내려오고 올해 소폭의 상승 9,600 정도 이제 개선이 시작되는 한 해로 보여지고 있는 매출의 상황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재작년까지 크게 올랐죠. 2,000대까지 올랐지만 하지만 이내에 작년에 뭐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230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 480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천억대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가파른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분기별로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480에서 64 크게 눌렸죠. 그리고 1분기 103에서 마이너스 29 적자 전환하면서 마찬가지로 눌려가는 형세입니다. 자,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요. 50에서 70, 그리고 3분기도 14에서 182억까지. 그래서 크게 좀 개선이 이제 앞으로는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다만 4분기, 1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지금 안 좋은 구간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구간만 좀 남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그래도 향후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38, 39, 29, 30, 30. 자, 뭐 최근에 어쨌든 뭐 큰 변화는 없어요. 20에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9, 23. 과거에 괜찮았고 작년에 아무래도 가장 실적이 많이 눌리면서 수익성도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거의 3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개선이 됩니다만 5대.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아쉽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점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은 내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어서 수익성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최고치 달성 이후에 작년에 눌렸다 올해 개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307원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1.2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도 그냥 소소하게 좀 챙겨가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5.28배, PBR은 1.34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제 가치 받고 있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차트만 봤을 땐 저평가 구간 같지만 일단 실적이 적자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저평가 구간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 이런 재료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싼 구간일 수 있겠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분기 실적이죠.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비메모리형 패키지 기판과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 매출군이 모두 부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 고객사의 HBM 위주 생산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기판의 재고 소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대면적 기판 개발을 위한 연구비, 이제 연구 개발비 투입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된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전년 대비해서 2분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자, 개선의 여지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2분기에 메모리 패키지가 모바일과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향 수요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는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면적 기판 연구 개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니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덕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FC BGA 생산은 기존보다 좀 늦춰지고 있긴 하더라도 이제 올해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좀 순항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메모리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지난해보다는 더욱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 만큼 이제 향후 기판 업종 투자에서는 메모리 비중이 큰 이런 업체의 실적 및 주가 상승폭이 우위에 있을 전망이니까 대덕전자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 좋은 이슈들도 충분히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재료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부터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싼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관점에서 일단은 뭐 어제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 투자를 좀 진행하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또 괜찮은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신규 진입은 이렇게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재료로서 저는 이제 35,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있는 관점이긴 해요. 35,000원 단숨에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흐름은 좀 아직은 좀 그럴 만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충분히 좀 보유해 나가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목표 주가는 높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35,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홀딩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나쁜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더 강한 게 들어와야지 이제 상승 추세가 좀 크게 들어오지, 지금은 사실 이게 뭐 반발 매수가 큰 거지 지금 어떤 큰 모멘텀이 들어와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만한 이제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가겠지만 가파른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이긴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서 좋은 이슈 들어오길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라인 하나만 드릴게요. 라인 하나만 더 드리고 27,000원. 여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제 물타기 구간은 27,000원 밑으로 여러분들 평단 맞춰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27,000원 밑으로 평단 내려주시고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일부 혹시라도 너무 꼭대기에서 물려서 27,000원까지 도저히 못 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신 구간까지만 내려주세요. 뭐 제가 어디 거기에 대한 라인은 그어드리진 않을 건데 가능하신 구간까지는 그래도 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지금 물타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만한 또 기회가 향후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평단 관리 안 되신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서 이제 보유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장 시작인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이제 수익,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